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2024년 개정된 파산관제인 직무편람, 업무편람 31번째 시간입니다. 기타 법원의 허가사항. 법원의 허가사항은 492조에 한 열 몇 개가 규정되어 있었죠. 기존에 있었습니다. 기타, 그 외에 어떤 허가를 받을 게 뭐가 있냐. 통상의 경우, 개인 채무자의 경우 재산의 환가를 제하고 허가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파산관제인은 업무 중에 허가사항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는 반드시 법원과 협의하여 허가사항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위제기죠. 파산관제인이 부인이 청구 등 파산재단의 회복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경우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 외에 증거자료 확보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컷 기껏 부인 청구를 해서 이겨놨지만 집행할 게 없으면 쓸모없이 시간 허비한 거죠. 그래서 가처분 및 가압류 등의 신청은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제기해야 됩니다. 보전처분은 가처분 및 가압류 과정에서 파산관제에 지출한 보전처분 신청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비용, 부동산 등록세 등에 대해서는 후 형성된 파산재단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단 채권으로 승인을 받아 우선 지급받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위 제기는 부적법함으로 잘못한 각하됩니다. 법원 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부인 청구는 이제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부인 청구는 같은 판사가 허가를 해주고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파산관제인이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은 이제 재단채권에 해당되죠. 우선 변제해줘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한번 부인이 소를 제기했는데 패소 판결이 돼서 한 700 정도를 물어준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재단 채권에 해당합니다. 다른 재단이 형성돼 갖고 물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파산관제인이 제기한 소송 절차에서 패소 확정을 받은 후 파산 절차가 폐지된 경우 소송 절차 패소에 따른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파산관제인이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 외에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에 관한 부분을 파산 채무자에게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다. 즉, 소송은 파산관제인이 져놓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구조죠.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 좀 다소 억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관제인은 웬만하면 패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해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게 불분명한 100% 떨어지는 게 없죠. 사실. 그래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파산 채무자는 소송 비용에 관한 부분을 이제 부담한다. 그다음에 화해. 파산관제인은 사전에 법원의 화해의 경위, 화해의 필요성을 보고하여 일정 범위 내락을 얻은 다음에 상대방과 교섭하고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화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여 화해 계약 허가 신청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인권이 나오죠. 부인권은 뭐 그동안 여러 교과서에 많이 다뤘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좀 차근히 다시 한번 부인권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특히 채무자는 뭐 별 관심이 없죠. 자기가 이미 저질에 쳐놓은 거에 대해서 수습을 누가 하냐면 파산관제인이 하는 거죠. 아니면 채권자가 부인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는 이미 자기가 한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파산관제인이 파산 선고 전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고, 파산 선고 후에는 관제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고, 기존에 행사된 채권자 취소권은 수개를 한 다음에 부인권으로 또 전환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새로 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인 소송을 제기당하는 사람은 수익자 혹은 전득자죠. 채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수익자, 전득자가 대부분 채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절친이죠. 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친인척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 왕성하게 거래한 거래처 사장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뭐 악덕 사채업자일 수도 있고, 아무튼 채무자와는 관련이 없을 수가 없죠. 채무자 입장에선 부인권을 행사하는 순간
수익자, 전득자와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권은 채무자한테 미치는 영향도 크죠. 이 부인권을 행사해서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파산 면책을 이제 취하는 안 하지만 본인이 부담을 하겠다고 하면서 화해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부인권은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파산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죠. 관제인이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제인이 가장 강력한 무기에 대응해서 채무자는 내 사건이 부인권을 언제 행사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인권 행사 상대방이 누군지, 수익자인지 전득자인지, 그 다음에 부인권 행사를 안 하고 화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담은 누가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부인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채무자 및 수익자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